수동태하고 준동사 두 가지를 본다는데 두 가지가 되게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 준동사라는 거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인데 투부정사나 동명사 어법에서 많이 안 틀려요. 대부분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아까 여러분이 문법 정리한 정리 자료를 봤지만 대부분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이 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든지 아니면 투부정사만 쓰는 수거, 동명사만 쓰는 수거 이런 건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어법적인 원리를 판단하고 푸는 그런 어법성 판단의 문제는 어려운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준동사는 분사예요. 분사. 그런데 분사를 판단할 때 제일 복잡한 거는 이 자리에 ing가 들어갈지 아니면은 과거 분사 형태인 pp 형태가 들어갈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분사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분사를 아무리 잘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국 수동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수동태라는 태를 능동을 써야 하느냐 한다면 ing, 만약에 수동이라면 PP 형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태라는 걸 구별하는 건 또 뭐냐? 수동태 열심히 공부하면 되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쟤까지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동사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동사는 원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동사다.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은 상태라서 오히려 틀린 거다라고 고를 수 있고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수동태를 먼저 하는 이유는 수동태라는 게 되는 동사, 되지 않는 동사를 구별하는 걸 먼저 공부하고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분사 단계에 넘어갔을 때 현재 분사 자리인지 과거 분사 자리인지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수동태를 바꾸는 방식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수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보면 4형식의 수동태가 있는데 현관펜은 4형식에다가만 잠깐 칠게요.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4형식의 수동태는 수동태를 써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예외적 상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구조에서의 수동태라면 위에 있는 문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본다면 He was hired 했을 때 요 자리에 was hired라고 지금 수동태를 써놨죠. 그런데 저 문장에 수동태를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동사를 만약 선택하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hired라고 과거 시제인데 능동인 동사를 쓰는 게 맞을까라고 한다면 고르는 기준은 그거예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을 즉 고용을 했는지 고용을 당했는지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hire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누구를 고용하다라는 타동사라는 거를 이해한다면 오히려 고용했다라는 동사 hired를 쓰기에는 뒤쪽에 누구를 고용했는지 목적어가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오히려 as, 뭐뭐로서 라는 말만 있어요. vice president, 부통령으로 라고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격만 나와 있지 누구를 저 자격으로 고용했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네. 아, 그러니까 수동태인가 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문장이 수동태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첫 번째 뭐다? 뭐뭐를 이 붙는 타동사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고 그럼 타동사라면 목적어가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네. 그러니까 수동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준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4형식 그리고 뒷페이지에 나올 5형식이라서 그래요. 자, 4형식인 경우에 요 예문을 하나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요 예문만 그래서 현관펜 잠깐 여기까지만 칠게요. I was given a present까지만 칠게요. 자, 이 예문인 경우 I was given인지 아니면 능동 형태인지 I gave란 능동인지 만약에 고르라고 나온다면 이 문장에선 고를 수가 없어요. 왜냐? 뒤에 나와 있는 이 목적어인 선물을이라고 했을 때 선물을 내가 받은 건지 준 건지 이 문장으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한글 해석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등학교 내신 문법이나 수능형 어법 문제에선 다 지문 속에 나오죠. 문장이. 그러니까 문맥상 이 문장만 딸랑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앞뒤에 뭐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신나서 뜯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아, 내가 받은 거구나. 아니면 내가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고 설레어하는 걸 보고 내가 좋더라 이랬으면 준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뒤 상황이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뒤쪽에 이렇게 명사가 남아있다면 능동일 텐데 사형식인 경우에는 수동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사형식의 수동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저런 동사들이 사형식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겠죠. 즉 give, hand는 뭐야?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다, lend, 빌려주다, offer, 제공하다, read는 나 혼자 독서하는 거 말고 누군가에게 책을 읽어주다도 돼요. send, 물건 같은 걸 이렇게 배송하고 보내주다, write,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주다, teach,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쳐주다 등등이 다 목적어가 두 개가 되는 사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형식 수동태 문장에서 이상하게 괄호 1, 2번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뒤에 전치사가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것 때문인데 여기에 현관펜 치시면 돼요. 위에 문장은 여기 to, 아래쪽은 여기 for,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for라는 전치사를 쓰는 동사들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동사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위쪽에 나와 있던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라는 이 동사들은 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to를 써요. 주다, 손으로 건네주다, 빌려주다, 제공해주다, 읽어주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내 손에 있는 걸 건네주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걸 보세요.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주고, 내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발견해서 찾아주고 얻어다주고 만들어주겠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전치사를 for 쓴다 요 정도예요. for를 쓰는지 여부는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오형식의 수동태에서 오형식이라는 말 자체에 일단 현관펜 한번 칠게요. 오형식의 수동태가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가 남을 수 있다. 즉, 요 문장 여기 chairman까지만 현관펜 쳐보고 잠깐 화면 확대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동인지 아닌지, 즉 was selected인지 selected인지를 선택하는 건 뭐다라고 했어요? 잠시만요. 네, 선생님 잠시만요. 이거 제가 앞에 메모해놨는데 채점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한글 글씨 품사가 맞아야 되거든요. 품사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하고 점수를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요만큼 뭉친 여기도 갖다 주세요. 네. 자, 다시 볼게요. He was selected라고 했는데 he was selected인지 he selected인지 능동수동은 뒤에 여기까지만 봤을 땐 모르죠. 그쵸?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면 조금 힘들어서 그냥 일단 명사가 있으니까 아니 chairman 만약에 of the committee 어떤 위원회 의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의장을 선출한 건지 의장으로 선출이 된 건지 능동수동이 이것만으로 구별이 안 돼 보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느 문장 안에 들어있다면 아, 이 사람 뽑힌 거야 아니면 이 사람 뽑은 거야 우리가 구별이 되면 그때 문장의 상황을 보고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런 동사는 오형식이 되는 동사니까 즉 select는 누구누구를 뭐뭐로 선출하다 라는 오형식이 되니까 수동태를 고쳤을 때 뒤에 명사가 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남았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타동사 능동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살짝 디테일하게 보면 아 이거 수동이야 라고 알 수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chairman 앞에 보면 관사가 빠져 있죠. 그걸로 봤을 때 아 이거 지금 보어 자리에 있었던 명사가 즉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연결된 거니까 관사가 빠져 있구나 라는 건데 그 문법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문법까지는 이해하기 힘들다면 해석으로 앞뒤 정황상 이 사람이 뽑혔다라고 해석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오형식 수동태는 첫 번째 중요한 건 수동으로 썼지만 뒤에 명사가 남을 수 있다의 예외적 조건이라는 거.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아래쪽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데 쭉 내려가서 4번에다가 일단 별표를 하나 달아주시고 현관펜은 어디다 치냐면요. 일단 지각동사, 사역동사란 말도 줄 치시고 뒤쪽에 목적격 보어인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로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각동사는 두 가지가 목적격 보어가 되죠. 동사의 원형 형태랑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형태인 ing 형태 그리고 사역동사는 원형이 목적격 보어가 돼요. 그런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문장을 한번 봅시다.
see라는 지각동사를 was seen이라고 바꿨어요. 비동사 pp로. 이번에 밑에 사역동사가 was made라고 역시 수동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뒤쪽이 투부정사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to take off, 아래쪽에 to wait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원형 형태가 그냥 보어로 연결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수동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신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위에 나온 괄호 1번은 제가 현관 패턴하는 이유가 뒤에 명사가 남아있지만 수동일 수 있다 때문에 중요한 거고 4번인 경우는 영작할 때 수동으로 고칠 때 원형 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수동태는 여기까지가 1차적인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우리 독해 지문에서 많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디냐면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근데 뒤에 넘어가 보면 이상한 표가 하나 나옵니다.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면 수동태의 시제라는 표가 나와 있어요. 이런 표는 외우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런 표는 사실 전 이런 게 편해요. 이런 공식에 입각해서 집어넣는 게 차라리 잘 돼요. 하면 외우시는데 실제로 제가 여지껏 본 학생들 중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다 외우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케이스도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영어를 싫어하게 되죠, 나중에. 그래서 실효성도 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요.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은 동사 하나만 잡으시면 된다는 걸 제가 그걸 샘플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제일 길어 보이는 마지막 거를 하나 잡아볼게요. 즉 시제상 미래 완료 시제를 수동태로 바꾼 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동사 하나만 잡으시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래쪽 예문을 통해서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자,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미래 완료 시제, 우리 다음 주 진도가 시제가 될 텐데 미래 완료는 이름 자체가 시제가 뭘 말하는지 말해줍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완료된다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일 자체가 진즉에 과거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다가 미래에 끝난다는 얘기거나 또는 지금 내가 시작하는데 이게 나중인 미래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되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내년이면 결혼 20주년이셔. 이런 거야. 그러면은 올해까지 몇 주년? 19주년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결혼하신 시점에서 지금까지가 19년인데 20주년이라는 게 완성되는 건 내년이란 미래의 완료라는 거예요. 자, 그런 문장이 바로 미래 완료 시제예요. 자, 그러면은 미래 완료의 개념은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쉬운 문장을 해봅시다. I 해놓고 나서 will have finished 라고 썼어요. the homework. 내가 숙제를 끝냈을 거야 라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at 3 p.m. 이라고 쓸게요. 자, 이따 오후 3시 정도면은 나 아마 숙제 끝나 있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랑 보통 메시지를 하거나 그럴 때 얘기하잖아요. 너 언제쯤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했는데 거의 다 돼가. 이따 3시쯤은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까부터 하던 걸 지금 하고 있거나 다만 끝나는 것 자체 즉 finish the homework란 일 자체가 나중인 3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경우에 바로 미래 완료를 써요. 자, 그럼 시제 개념 거기까지만 잡고 이걸 수동태로 고치라고 한다면 즉 저기 나와 있는 목적어인 the homework를 주어로 고치라고 한다면 the homework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고 나서 얘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느냐라는 얘기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동사 파트가 되게 길어져. will have finished.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제 중에서 보면은 과거 완료도 예를 들면은 had pp 현재 완료도 2단어 이상이고요. 그쵸? 그런데 아무리 긴 표현이 나와도 결국은 한다는 말은 한 가지예요. 뭐야? 끝낸다는 거죠. 결국 이 동사 3단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은 내가 숙제를 마친다는 것 뿐이에요. will 자체에도 그닥 의미는 없고 have도 그냥 시제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 끝낸다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거랑 동일한 형태의 비동사를 쓰시고요. 이 단어의 PP 형태를 쓰는 비동사 PP 형태가 수동태인데 문제는 저 단어 하나 이전에 2개의 단어가 있었잖아요. 저 단어 2개는 앞에다 붙이시면 돼요. will
have 그대로 쓰고 finished 자체를 BPP 두 개로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주의할 건 finished의 형태가 지금 뭐냐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죠. 왜냐면 have PP 형태를 쓰겠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PP 형태라는 건 been. finished의 PP 형태는 그냥 finished죠. 그러니까 답은 동사 파트가 will have been finish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 파트는 채워졌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뭐 3시에 라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고 by me라고 쓰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능동태에서 수동으로 고치잖아요. 단어는 딱 2개 늘어나요. 비동사 by 이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3단어짜리 능동태였다면 동사 부분이 4단어로 늘어난다는 것. by라는 전치사가 추가되면서 앞에 있던 주어가 뒤로 이동된다는 것. 그거밖엔 차이가 없어요. 사라지는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동태가 능동태보다 단어가 2개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서술형으로 고쳐 쓰라는 문장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내신 기간 중에 나올 만한 문장을 발췌하셔서 적극적으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뒤쪽에 있어서 넘어갈게요. 어디냐면 페이지는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건 뒤에 있어요. 한참 넘어가셔서 페이지가 여러분 여기 교재에서 10페이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어절이 명사절인 자, 여기 목적어가 명사절인 수동태는 일단 제목 자체 현관펜을 먼저 치시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라서 별표도 한 3개쯤 해주는 게 좋겠어요. 서술형도 물론 많이 나오지만 독해할 때도 수능 독해의 대부분의 지문들이 이런 구조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보통 주어에서 과학자들 아니면 전문가들, researchers 이런 주어가 나왔을 때 researchers에 의해서 뭐뭐라고 여겨진다라는 문장 나올 때는 대부분 이 패턴을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기본 구조를 먼저 보는데 제가 화면을 잠깐 확대해 볼게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기본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라는 주어가 그리고 believe 믿고 있다. 그리고 대절 전체가 여기서 believe란 동사의 목적어절이 되죠. 이만큼이 목적어절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삼형식 구조예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될 수 있겠죠.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게 수동태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문장은 그 목적어절이었던 대절을 여기 앞쪽으로 이동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believe란 현재 시제였으니까 is believed라고 수동태를 써준 거죠. 왜 is냐고 묻는다면 앞에 대절은 단수 취급할 테니까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단수형 비동사 is를 쓴 거죠. 그런데 왜 아랫줄에서 is이 등장하냐면요. 옆에 가주어라고 써주세요. 실제 문장 맨 앞에다가 대절을 이렇게 길게 배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대부분은 가주어를 써주고 대절 자체는 뒤쪽으로 보내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it is believed 그리고 대시 뒤로 간 것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는데 대절이 위치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다가 주어 자리로 가는 수동태로 썼다가 가주어에 밀려서 대절이 뒤로 빠지는 자리까지 갔죠. 3번 이동했지만 한 번도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알맹이는 손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이사만 다닌 거예요. 처음에 있던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였고 수동태를 만들라니까 주어 자리로 보내준 거고 그 다음에 가주어 때문에 밀려서 뒤로 온 것 뿐이니까 안에 있는 것들은 손 안 대는 거예요. 자꾸 안을 건드린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문장을 쓰다 보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1차적 단계의 수동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요 아랫 문장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줄게요. 실제로 고칠 때는 요 문장 단계에서 제일 많이 틀려요. 볼까요? 여기 스페이스가 어디서 튀어나왔나 봤더니 요 대절 속에 있는 이 스페이스가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즉, 명사절 속에 있는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이동했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자리만 제가 박스를 하나 묶어 드릴게요. is believed라고 위쪽에 동사가 있죠. 아래쪽에도 똑같아요. 즉 시제도 같은 현재 시제인 is 똑같이 비동사 뒤에 pp 형태인 수동태. 왜냐면 두 문장이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끼리 같고 같은 현재 시제끼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절 속에 있었던 스페이스만 앞쪽으로 이동한 거지 위아래 동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뒤쪽이에요. 그래서 현관펜은 뒤에 to be에다가 칠게요. 자, to be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라면은 뒤에 나와 있는 바로 요 is 때문에 그래요. that 접속사였는데 주어가 사라진 상태에서 접속사를 쓸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접속사 that도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건 is란 동사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투부정사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be endless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게 1차적 단계인데 왜 1차적이라고 얘기했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게 1차적이다. 자, 내려가서 현관펜은 밑에다가 쳐볼게요. 아래쪽에 현관펜을 미리 칩시다. to have been lost에다 먼저 현관펜 칠게요. to have been lost에다 먼저 현관펜 치고요. 자,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위에 해봤던 단계를 고스란히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단계를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some people이 주어였고요. believe란 동사 뒤에서 대절 전체가 believe의 목적어절인 이런 상황이죠. 아까처럼 대절은 그냥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동을 해서 주어가 돼서 수동태가 된 거고 그리고 나서는 가주어가 나오는 바람에 뒤쪽으로 진주어 자리를 밀려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서 대절의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he was lost가 들어가죠. 그런데 쓰다 보니까 뭐가 달라졌냐면 시제가 원래 believe가 현재 시제였고 그런데 현재 시제니까 is believed라고 비동사가 현재였을 거예요. 아래쪽에 여기 동사가 갑자기 바뀐 게 이상하죠. 지우시고 잘못된 거니까 believed라고 수정하세요. It is believed.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he is believed가 되겠죠. 자, he is believed까지 했다면 자, 이제 중요한 게 시제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is랑 뒤에 있는 was랑 시제가 다르죠. 자, 위에 있는 박스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부분은 앞부분이 is 그리고 뒤에가 is 동일 시제였어요. 그쵸? 즉 문장 전체의 동사인 is나 that이란 접속사 안에 있는 동사인 is나 같은 현재 시제였을 땐 그냥 저 동사를 to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인 to be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 be 밑에다가 쓰자면 부연 설명을 이렇게 달아줄게요. 밑에 뭐라고 쓰시냐면 문장의 동사 해놓고 밑에 is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하고 that 절 속의 동사 is 둘 다 동일 시제 인 경우에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의 동사인 is believed 할 때 is랑 space is endless 할 때 is가 둘 다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갔다. 자,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죠. 아까 아래쪽에 봤던 부분을 보면 자, 완료 부정사인 to have pp가 들어갔어요. 자, 밑에다가 to be가 아니네 라는 걸 먼저 쓰세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요. 위쪽에 나와 있는 형태를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완료 부정사라고 하고요. 언제 쓰는 건지 옆에다가 부연 설명을 쓸게요. 문장 전체의 동사. 여기서는 지금 is 할 때 is죠. 동사와 그 다음에 대절 속의 동사. 괄호 속에 was 가 시제가 다른 경우 자, 이렇게 현재 그리고 과거 이렇게 시제가 달라졌죠. 자,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서술해 보자면 첫 번째는 앞에 문장 전체 동사를 현재라고 잡았을 때 뒤쪽에 연결되는 게 과거가 있거나 또는 앞에는 현재가 있는데 뒤에가 현재 완료 시제인 경우도 시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앞에가 과거, 즉 it was believed 이렇게 왔는데 뒤에가 과거 완료가 오는 경우도 역시 시제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결국 to have pp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 쓰다 보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was lost인데 아래쪽에 to have lost라고 쓰는 사람들이 간혹 발생해요. 근데 이 문장에서 대절 속에서 주어인 he 다음에 동사는 was예요. lost가 아니라. 그러면 이 비동사를 가지고 to have pp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는 투부정사 만드는 방법이 두 개예요. to be거나 to have been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to have been이 들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아래쪽에다가 하나 추가적으로 필기를 할게요. 아래쪽 여백 공간에다가. 왜냐면은 위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응용해서 하나만 써드릴게요. 즉, 위에 나와 있는 쉬웠던 문장, 즉, 스페이스였던 그 문장 있죠?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만 써드릴게요. 아까 나와 있던 문장은 it is believed였어요. It is believed. 그리고 대절 속에 나와 있는 문장이 우주는 무한하다였죠. Space is endless였어요. 자, 이 문장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공간을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space is believed. 그 다음에 to be endless죠. 이렇게 두 문장이 아까 교재 10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였어요. 자, 제가 중간에 공간을 좀 띄워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사이에다가 잠깐 보신다면 이 believed 자리에다가요. 만약에 이 is라는 동사랑 believed를 합친 거 대신에 seems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s believed 자리에 seems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문장은.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신 때도 보면은 문제 풀 때 seem to 부정사, seem that 구문 굉장히 많이 나오죠. 보통 seem to 부정사가 나오면 it seems that으로 고쳐 쓴다거나 하는 거 영작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해석은 뭐뭐인 것으로 보이다 라는 뜻이죠. 근데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it seems that space is endless 라고 쓰는 문장은 결국 대절 속에 있는 주어인 space가 앞으로 오고 나서 space seems to be endless 만드는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em to, seem that 구문을 따로 연습하지 마시고 수동태 만드는 방법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한 번에 두 가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라서 옆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보시면 11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역시 첫 번째 1번 칸에 나와 있는 게 시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11페이지 1번 칸 지금 바로 완성해 보세요. 이 문제예요. 11페이지 1번 칸. 자, 1번 문제 보시면 some people 주어 다음에 believe란 동사 뒤에 목적어절이 보여요. 역시 삼형식 구조니까 수동태가 가능하겠죠. 앞에 한 단어는 당연히 저 대절이 이동한 상황을 쓰라는 거일 거예요. 그래서 that a giant star once hit the earth까지가 주어 자리를 이동했고 이제 뒷칸은 수동태 자리 동사를 채워야 되죠. 현재 시제 believe가 있었으니까 동사는 현재 시제 비동사 뒤에 believed를 쓰면 완성될 거예요. 그쵸? 가주어 it을 써서 대절 전체를 대체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대절은 그대로 밀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문제는 쉬워요. 그래서 세 번째 건.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동사 hit라는 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게 현재 시제라고 보면 안 돼요. 왜 아니지? 그쵸. 만약에 a star라는 단수명사가 현재 시제 동사를 만난 거면 hit이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hit은 3단 변화가 동일해요. hit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상 이 단어는 아 이거 과거 시제였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 a giant star라고 주어가 나왔을 경우에 is believed 다음에 투부정사는 완료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to have hit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hit이 3단 변화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have pp 자리에도 hit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to have hit이라고 칸을 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 중 연습을 해서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정답지 드리면서 해설해드리고 복습시험 반영할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복습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출제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가셔서 뒤에 수동태 연습 문제 나오는데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준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준동사는 뒤로 넘어가셔서 계략적인 개요를 써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개요는 정말 간략하게 써놓은 요지입니다. 준동사 전체에서 준동사의 쓰임이라 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각각의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 역할상 따진다면
눈으로 딱 보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건 결국 부정사죠.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나 하죠, 역할을.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명사밖에 못해요. 그쵸? 분사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지만 다만 밑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부사 역할을 하냐면 옆에다가 분사가 만약에 분사 구문을 형성하고 있다면은 그 분사 구문 자체가 원래 부사절이었던 것을 부사구로 고친 거기 때문에 분사는 기본적으로 단독으로 쓰였을 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지만 분사 구문을 쓰면은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준동사를 가지고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자리에 준동사,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묻거나 아니면 분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ing인지 ed인지 이걸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동사에 대해서 출제되는 방식을 잠깐 위에다가 쓰자면 여기다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준동사 문제가 출제되는 건 쉬운 단계에서 물어본다면 투부정사야 아니면은 동명사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암기로 해결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죠? 원래 동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래 투부정사만 목적어 받는 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만 목적어 받는 동사, 둘 다 받는데 의미가 다른 동사, 그건 외워야 돼요. 그걸 아까 제가 종이에 정리해드린 거고 교재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저도 안 외우면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해도. 자,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 이 자리가 ing 자리인지 아니면은 ed, 즉 pp 형태 과거분사 자리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능동과 수동의 개념 이해로 푸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배운 수동태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대부분 뭐뭐를 어찌하다라는 동사라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될 텐데 명사가 없네? 그러면 뭐가 된다? 수동이다. 자, 이거는 제가 말로 안 하고 예문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앞에 명사가 occur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뒤에 분사를 써서 명사를 수식할 참이에요. make란 동사를 활용할 생각인데 뒤에다가 making을 쓸지 made라는 과거분사를 쓸지는 여기만 보면 모른다는 거지. 왜? making이 올 수도 있어요. 원래 뭐뭐를 만들다라는 타동사인 making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다면 예를 들면 making a lot of noise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소음을 만드는 차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목적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made 만들어졌다 in Japan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뒤에 뭘 만들었는지 목적어 없네? 그러면 과거 분사가 오겠죠. 결국은 ing가 오는지 과거 분사가 오는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the car is made인지 the car is making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수동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세 번째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마지막인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자리가 소위 말해 정동사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옆에다 쓸게요. 문장에서의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동사라는 거죠. 동사 역할하는 바로 그 동사. 정동사 자리인지 아니면은 준동사 자리인지 이걸 고르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접속사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접속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즉 접속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선택해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론만 써놓으면 모를까봐 좀 이따가 나올 거지만 제가 간략하게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썼던 요 예문 지우고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예문인데 자, I open the box 했어요. 내가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나서 and 다음에 pulled out the book 그랬어요.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게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책을 잡아당겨 꺼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는 과거시 동사가 opened, pulled 두 개가
가운데 있는 and라는 접속사로 병렬 구조인 거죠. 그쵸? 즉 여기서는 정동사, 즉 문장의 본동사는 몇 개? 2개죠. opened, fulled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했는데 뒷자리에 fulled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풀링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라고 한다면 지금은 and가 있으니까 fulled가 맞겠죠.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얘 하나 없어지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죠.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쳐야 돼요. 틀린 거니까 고치는 방식은 뭐라고 했지? 정동사가 못 들어간 자리라면 뭘 해야 돼? 준동사로 고쳐야 돼요. 준동사는 아래쪽에 나온 몇 가지가 있었어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죠? 자, 고치는 방법 3가지 다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뒤에다가 to 부정사 있으면 어떻게 돼요? to pull out 이렇게 쓰면 뭐야? 나 책을 꺼내기 위해서 상자를 열었어. 목적이 되죠? to 부정사 써도 돼요. 전치사 for를 이용한다면 to pulling 이라고 쓴다면은 pulling이라는 그 동명사를 위하여가 되니까 책을 끄집어낸다는 이를 위하여 책을 박스를 열었다 됩니다. 또는 콤마 하나 찍어주고 나서 pulling이라고 분사 구문 쓰면 그냥 상자 열고 순서대로 책을 꺼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국 정동사만 못 들어갈 뿐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것만 못할 뿐 3가지 준동사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자리가 풀드는 안 된다는 거야. 왜? 풀드가 들어가려면 과거분사이려면 뒤에 목적어 없어야 되는데 버젓이 존재하는 목적어 책을이 있으니까 PP 형태 풀드는 아닐 거고 그러면 과거 형태 동사란 얘기일 텐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암기야? 어떻게 그걸 외워요? 모든 상황에서. 그쵸?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인 거죠. 그쵸? 공식 하나만 외우면 돼. 뭐다?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를 2개 쓴다. 이거예요. 그 공식 하나만 입각해서 결국 접속사 개념으로 이해해서 푸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실제 어법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고난이도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좀 이따가 뒷부분에서 마지막 준동사 파트에서 맨 마지막 챕터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준동사의 쓰임 자체는 그닥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표 자체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교재를 신속하게 넘겨볼게요. 뒤에 가보시면은 부정사의 용법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오로지 이 표 하나예요.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있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러분 암기 정리하는 자료에 보시면 이 동사들 중에서도 빈출 단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단어들은 골라놨어요. 그 정도는 외우세요. 그거는 좀 외워야지 사는 게 편해요. 적어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자, 그래서 요 정도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교재 넘어가 볼게요. 쭉 넘기셔서 부사정법에서는 좀 볼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교재 페이지로는 여기 21페이지예요. 자, 1학기 내신 시험 보면서 아마 맞아 저런 거 영작할 때 많이 나왔어 기억날 거예요. 투투용법, 이너프트 용법은 원래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건 구와 절의 변환 개념에서 많이 나오죠. 자, 현관펜 영어 쳐볼까요? 투용법이라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 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오는 표현이에요. 아래 줄 쳐야겠네요. so that 구문으로 고칠 수 있다인데 중요한 건요. 현관펜 한 번만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 잘 보이는 색깔로요. 여기 낫을 꼭 체크해줘요. 낫.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원래 문장에선 없는 건데 생기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예문으로 볼까요? 아래쪽 예문 좀 확대해 드릴게요. He was too drunk to drive예요. 그는 운전해서 집까지 가기엔 너무 취해 있었어요. 라는 문장이니까 이 to란 단어의 뉘앙스만 보더라도 야, 운전하기엔 너무 취했지. 못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대 구문으로 쓸 때는 여기까지가 원인이죠. 너무 취해 있었어. 그래서 운전할 수가 없었어 라고 반드시 not을 추가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ot이 들어간다 라는 거 투투용법인 경우엔 주의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투투만 있는 거 아니죠. 뒷페이지 가보세요. 뒷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enough to도 있어요. 현관펜 칠까요? enough to 부정사 용법은 일단 어순 주의하세요. 아까 to하고는 어순이 다르죠? enough가 형용사보다 뒤에 들어가고요. 얘는 그냥 긍정을 쓰시면 되죠. so that 그 다음에 can이나 could예요. 보시면은 아래쪽 예문에서도 보면은 그냥 so하고 that이 있을 뿐 뒤에는 not이 추가되진 않죠. 그쵸? 왜냐면 충분히 이랬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라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enough to 부정사, to 용법 이 두 가지는 실제 영작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빈출 단어라서 빈출 수거라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이 예문은 잠깐만 볼게요. 자, 이 예문에서 보시면은 예문 자체는 easy enough, 즉 그 수학 문제는 그 남자라는 의미상의 주어 표현을 썼네요. 그 남자가 풀기에는 충분히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중요한 건 정작 뒤에 있어요. 여기 이세다가 현관펜 좀 쳐주세요. 그리고 같은 현관펜으로요. 여기 잘 보시면 위에 to 부정사 뒤에 solve 뒤에 이 자리가 비어있죠? 보이죠? 자, 저 자리에다가 굳이 밑줄을 현관펜 친 자리에다가 밑줄 한번 치고 X라고 한번 이렇게 쳐주세요. 즉 뭐가 없다? it이 없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자, 같은 현관펜으로 아랫줄에 한 번만 볼까요? 아랫줄에는 to 부정사 뒤에도 to eat box야. eat의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는 대절 뒤에서 eat의 목적어가 있어요. 그쵸?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랑 같은 거 연습하는데 왜 얘는 목적어가 없고 얘는 있고 얘는 둘 다 있고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보려는 참이에요. 투투용법이건 이너프트용법이건 간에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미 봤어요. 투투용법에서 보이지 않아도 not을 추가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 목적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자, 위에 문장을 보시면 수학 문제가요. 그 남자가 풀기에 쉬웠다 이렇게 돼요. 투부정사를 쓸 때에는 투부정사 solve의 목적어가 문장 내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안 쓰는 거예요. 왜? 애초에 저 투부정사 용법 자체가 앞에 있는 형용사인 easy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 문제 쉬워. 근데 뭐 얼마나 쉬워? 그러면은 이게 설명하기 쉬운 건지 풀기 쉬운 건지 아니면 쓰기 쉬운 건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떤 방면으로 어떤 식으로 쉬운 건지를 설명하는 게 저 투부정사가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저렇게 쟤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꾸며주는 말의 대상도 앞에 있는 주어라서 굳이 뒤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that은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결국 so easy, 쉬워. 그러면 that 이후에서 여기에서부터 정확하게 완벽한 문장이 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속사 that이 시작된 이후에서부터 he can solve it이라고 주어동사 목적어가 완전하게 갖춰진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enough to나 to랑 that이 들어있는 절이 다른 방식이에요. 접속사가 들어간 이상은 접속사 뒤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래줄에서는 왜 투부정사 뒤에도 목적어가 있었어요? 아까 단서가 뭐였죠? 투부정사의 대상이 앞에 주어라면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밑에 문장 보세요. Survivors, 생존자들은요 hungry enough, 충분히 배가 고파요. 벌레라도 먹을 정도로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엔 eat의 대상이 앞에 있는 survivor는 아니잖아요. 그쵸? 생존자를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있었던 거고 당연히 밑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본다면 so hungry, that day라고 대명사 주어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 day 뒤에다가 can eat box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쵸? 지금처럼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있는 걸 보고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고 베껴 쓰면 되니까. 그치만 없는 걸 챙겨 쓰는 게 능력이죠. 그쵸?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enough to나 to 용법은 내가 대절로 고칠 때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보다 부정어를 넣어야 할까? 아닐까? 두 번째, 목적어를 채워야 된다는 걸 주의하자.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선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쭉 넘기셔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암기 포인트예요. 뒤에 나오시는 여기 오형식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자, 오형식에서 우리가 아까 수동태 할 때 나왔던 지각동사 또는 사역동사 이런 애들은 원래 원형 이렇게 쓰죠. 또는 지각동사는 현재 분사도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투부정사예요. 왜요? 벌써 수가 압도적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동사들이 목적어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를 강조하는 거죠. 왜? 이거 다 외우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각동사 안 외워도 되지. 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니까 그게 훨씬 쉬워. 보면 알아본단 말이야. 지각동사인 거. 사역동사는 3개밖에 없잖아. make, have, let. help 하나 좀 특이한 녀석. 왜? help는 원형과 투부정사 둘 다 되죠. 그리고 얘네는 그냥 몇 개는 기억하면 편해요. 왜?
굳이 따져보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투부정사 알면은 편하잖아. 그치만 가끔 여기 있는 걸 다 외우긴 힘들어요. 그러실 경우에 유용한 건 뭐다? 제가 알려드렸던 지금 그 동사들. 그것만 쓸게요. 그래서 옆에다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요 여백 공간에 물론 요 페이지 자체에는 지금 지각동사, 사역동사 써있지만 동사를 7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걸 쓸게요. 7개 동사. 왜 얘는 목적격 보어가 equal 투부정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7개 동사겠네? 7개만 외우면 나머지는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가 투부정사라는 거니까, 그쵸? 자, 7개는 첫 번째, 사역동사. 3개가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우리가 준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애가 있죠? 얘는 help. 아래쪽에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이건 동사로 외워야 돼요. 동사로서 feel, 그 다음에 find, 그 다음에 하나가 keep. 아, feel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feel이 아니라, 잠깐만요. find랑 keep이랑, 그 다음에, 잠깐만. 지각동사. 자, leave를 고쳤어요. find, feel이 아니라 leave, find, keep이에요. 이 3개 동사는 좀 특이한 오형식 동사인데, 자, 옆에다 제가 색깔 바꿔서, 여러분 뭐 같은 색깔을 써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구별하라고 다른 색으로 쓸게요. 아시겠지만 사역동사는 뒤에 목적격 보고 모아요. 여기는 원형. 준사역동사인 help는 뒤에 원형하고 투부정사가 다 오죠. 그리고 아래 써있는 leave랑 find랑 keep은요, 뒤에 현재 분사 ing가 와요. leave 다음에 목적어 ing 쓰면은 이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채로 내버려 두다. find는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걸 발견하다. keep을 쓰면 뭐뭐 하고 있는 채로 유지하다예요. 계속 뭐뭐 하게 하다예요. 자, 제가 안 쓴 게 있죠. 뭐야? 지각동사 안 썼어요. 왜? 지각동사는 동사를 안 쓸 생각이거든요, 내가. 지각동사를 뭘 다 써. 보면 지각동사인 줄 알 거란 말이야. see, 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watch, observe, notice. 이건 그냥 아래쪽에 현관편만 치세요. 여기 지각동사 나와있죠? 이 중에 자주 나온 거 see, watch. 이거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동사 있어요, 이 중에? 보는 거죠. 보는 건 시각이야. 시각에 관련된 동사 되게 많아요. 관찰하다, look at, 보다, notice, 보고 알아차리다, catch도 내가 시각으로 포착해내다예요. 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perceive도 시각적 인지하다예요. 그 다음에 듣다가 나오죠. 청강에 나와요. hear, overhear, 우연히 엿듣다, listen to, 듣다. 여기까지 청가. 그 다음에 feel, 촉가, 냄새, 후가, taste도 들어가긴 해요. 원래 맛을 보다. 자, 그러면 이런 감각으로 뭔가 알아차리다가 다 지각동사니까 안 외워도 된다 그런 거예요. 왜? 보면 다 해석할 만한 단어들이고 나의 오감각이 들어간다면 지각동사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목적격 보호가 뭐다?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야 된 동사는 몇 개였어요? 체크한다면 사역동사인 3개, help, leave, find, keep 이 7개만 외우면 그 외에 지각동사조차 아니라면 다 뭐다? 목적격본 투부정사다.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편의상 이 공식을 다 거치긴 귀찮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자주 나온 애들은 암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권유해 드린 겁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에 들어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보시면 부정사 파트는 문제 쓰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암기 포인트 나오죠. 동명사를 목적어 쓰는 단어들 나와요. 그 뒤에 가시면 둘 다 쓰는 애들인데 의미의 변화 없는 애들 나오죠. 역시 외워야 되는데, 근데 아래쪽 표는 제가 필기를 좀 부연 설명을 쓸게요. 여기 옆에다 씁시다. remember, forget. 그 다음에 stop이랑 regret 이런 게 있는데 remember, forget인 경우는 좀 특이해서 요 2개의 단어는 묶어놓고 제가 옆에다가 필기를 잠깐만 할게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옆에다 쓰세요. 미래의 의미라고 쓰지 마시고요. 그냥 아직 안 한 일이라고 쓰세요. 왜냐면 미래라고 쓰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동사가 remembered나 또는 forgot 이라고 과거형 동사일 때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요. 옆에 과거 의미 이거라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 안 한 일이면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단어책 갖고 오는 걸 까먹었어. 그럼 내가 안 가져온 거지. 그런 건 뭐야? I forgot to bring이야. 그치?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이따 가다가 내일은 가지고 오는 거 까먹지 마. 그러면 아직 얘가 내일 가지고 올 거잖아. 아직 안 가져온 거잖아. 그럼 don't forget to bring your 단어책이겠죠. 이해돼요? 안 한 일은 다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의 시제에 국한되지 마시고. 그럼 바꿔 말하면 동명사는 뭐가 되겠어요? 옆에다가 이미 한 일.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remember 뒤에 동명사는 시험 문제 종종 나와요. 왜? 나 옛날에 그런 거 했던 거 이미 내가 한 일이지만 기억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미 한 일인데 까먹었다 라고는 잘 안 나오겠죠. 예문상. 대부분 remember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는 예문이 나온다 시험에. 그러나 remember 다음에 forgot 다음에 뒤에 동명사 잘 안 나오더라 시험에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뒤에 가셔서 뒤에 나와 있는 건 역시 수거인데, 자, 위에 있는 게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현관펜 한번 치세요. to 다음에 동명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즉 아래쪽에 전치사 to인데 그래서 동명사가 오는 건데 부정사를 만드는 to와 서로 혼동하기 쉽다 이거예요. 아래쪽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이런 거죠. devote. 헌신하다, 바치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 이러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해요. 예를 들면 이거 쓰지 마세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자, 예를 들어서 he devot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가 바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his life 이렇게 써요. to 다음에 develop science 이렇게 쓴다고요.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럼 해석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흔한 투부정사의 부사조문법이라고 해석을 하면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to develop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to는 전치사예요. devote는 항상 뭔가를 oneself를 넣어도 되고 life를 넣어도 되고 많은 돈과 시간을 바쳐도 돼요. 어쨌거나 to 다음에 명사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려면 뭘 써야 되는 거야? 오히려 저 자리에는 정답은 파란색 써줄게요. to 다음에 developing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하나 더 to the development라고 명사형은 쓸 수 있겠죠.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이렇게. 과학의 발전에 인생을 바쳤다. 과학을 발전시키기에다가 인생을 바쳤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종이 오늘 받으신 걸 보면 골라드린 건 있어요. 그건 꼭 외워오세요. 동명사를 쓰는 주요 수고도 역시 체크해드린 게 있으니까 걔는 암기해 오시기 바랍니다. 동명사 문제 풀어오시고요. 자, 분사 파트 넘어가 볼게요. 분사는 다른 것보다 뭐 명사, 수식, 분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분사 구문이라서 넘겨볼게요.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넘어가서 여기 페이지가 33페이지 펴보세요. 33페이지인데 형광펜도 필요하고 그냥 색깔 잘 보이는 펜도 하나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분사 구문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걸 보시면 앞에 접속사를 지우고 she랑 뒤쪽에 문장에 주어인 제인이 같은 거니까 생략한다는 거예요. 앞에 was 그리고 뒤쪽에 watched라고 해서 시제가 같은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being이라고 쓸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다 보다 보면 being을 생략할 수가 있어서 이 문장은 결국 washing이라고 분사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washing the dishes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자 2번에다가 여기 오른쪽 부분 같지 않으면 남겨둔다에 현관펜을 일단 하나 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구조대로 해봤어요. 접속사를 지웠는데 주어를 지우려고 봤더니 hands 그런데 뒤에가 주어가 dancers예요. 다르죠? 못 지워요. 자 그러면 hands를 그냥 두는 거예요. R하고 뒤에 circle, 원을 그리다란 동사는 시제는 같으니까 being이라고 쓰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써도 되고 생략할 수도 있겠죠. held hig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손이 높은 곳에 이렇게 들려진 채로 손이 높게 이렇게 들려진 채로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춤을 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앞에 여백을 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주어가 다른데 분사구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with라는 전치사를 하나 집어넣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with 분사구문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즉 알고 봤더니 주어 동사인 걸 분사구문으로 바꾸는데 주어가 달라서 못 지운 거야. 그래서 그 주어랑 분사를 써놨단 말이야. 그럼 좀 보기 이상하잖아. 명사 뒤에 분사가 있고 다시 주어인 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잖아. 이럴 때 분사 앞에, 즉 주어 앞에 전치사 with를 하나 붙이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손이 위에 높게 유지되어진 채로 라고 해석을 하는 with 분사구문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1학기 때 시험 보면서도 교과서에서 여러 번 봤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중요한데 3번은 번호에다가 별표를 2개 해놓을게요. 왜냐? 아랫줄에 이제 준동사의 시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까 투부정사 to have pp라는 완료 형태의 부정사를 수동태를 배우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번엔 분사구문에서 분사의 완료 형태, 즉 완료 분사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아래쪽 문장을 보니까 예문에서 동사가 앞에는 had spent, 과거 완료고 뒤에는 started, 시작했다란 과거 시제예요. 자, 예문의 해석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렸을 때 결국 우리가 일자리 찾기 시작했다예요. 이게 먼저 일어난 거야. 왜? 가지고 있던 돈이 좀 있었나 봐, 얘네가. 그러니까 그 있던 돈을 썼다? 근데 이제 없는 거야, 수중에 돈이. 그러니까 아, 이제 안 되겠다, 벌어서 써야겠다고 일자리 찾았다는 얘기죠. 즉 앞에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가지고 분사구문을 만든다면 앞쪽에 나와 있는 주어를 먼저 생략을 하겠죠.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 가능하겠어요? 그치만 had spent란 과거 완료랑 뒤쪽에 있는 과거가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spending이라고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결과적으로 having spent라고 완료 형태를 쓴다는 거죠. all the money. 그래서 중요한 건 완료 형태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것 때문에 예시문이 나온 겁니다. 4번은 쉬운데 앞으로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보면요. 분사구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줄은 여기다 치세요. being과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 이거 줄 쳤죠? 자, 그래서 아랫줄 같이 이제 분사구문 만들려고 절을 줬어요. 자, 집중.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being과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가 지금처럼 앞뒤에 주어가 같은 상황이라면 두 번째 문도 앞뒤에 주어가 같죠? 그러면 비동사가 시제가 뭐든 간에 생략되겠죠. 같은 시제면 being인데 생략되고 더 빠른 시제면 having being인데 생략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비동사를 본 순간 아, 비동사 뒤만 써도 즉 여기서부터 쓰면 분사구문 밑에 건 여기서부터 쓰면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절을 받았을 때 분사구문으로 고치라고 했는데 비동사가 보이시면 땡큐 그래야죠. 뒤만 쓰면 분사구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부정어는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뒤쪽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파트가 준동사, 정동사 파트예요. 자, 여기만 잠깐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시제 파트에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뒤에 교재가 40페이지 잠깐 볼게요. 40페이지. 아, 40 아니구나. 준동사, 정동사. 태는 우리 아까 했던 거라서 넘길게요. 어디냐면 44페이지 볼게요. 정동사와 준동사의 구별. 자, 이게 아까 제가 준동사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3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세 번째로 나와 있던 거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사라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 이 공식이 필요한데 형광펜으로 이 공식을 먼저 줄을 칠게요. 공식을 잠깐 확대하자면 여기는 접속사를 세분화해서 써놨는데 의문사도 접속사에 들어가고요. 관계사도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접속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존재하는 모든 접속사의 수를 다 더해준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동사 빼기 1만큼의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동사가 한 개이려면 당연히 접속사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동사가 두 개가 되려면은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어야 함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문장에서 보여드렸던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 두 개를 병렬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를 쓸 자리인지 아니면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를 쓸 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건 아래쪽 예문으로 잠깐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줄에 들을 C를 잠깐 봅시다. C를 본다면 자, 여기에서 맨 마지막 제일 긴 문장 하나로 연습해보고 마무리할게요. if 줄 뒤에 여기 접속사가 일단 있는 거 현관펜 합쳤어요. if.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른 접속사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결국 접속사는 한 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에서 동사는 몇 개 있을 수 있냐면은 동사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동사를 찾아봤는데 뒤에 will become이라는 동사가 하나 보였어요. 그쵸? 앞에 있는 여기 increase라는 게 증가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possess가 안 된다라고 알 수 있어요. possess, 소유하다라는 동사인데 잘못 이해하면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이렇게 갈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자, 여기만 이렇게 확대해보면 나라가 소유한다 무기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동사가 안 돼. 왜 안 돼? 얘를 동사로 잡는 순간 뒤에 increase 동사란 말이야. 증가하다. 그러니까 앞에가 동사가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ossessing weapons, 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증가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동사가 아닌 걸 고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왜? 접속사가 if 한 개였으니까.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게 제일 복잡해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얘는 문제 좀 곰곰이 잘 생각하고 풀어 오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